네,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오신 겁니다. 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증언 내용 때문에 증인이나 증인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증언 거부가 가능한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선서하실 텐데 선서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과 다른 짓을 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선서하시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배상업. 네, 앉으십시오. 네, 증인신문 가져는 제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실 때 마이크 대고 대답하셔야 되고요. 이 사건은 관련 법에 따라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피고인 측 부동의한 부분 진정 성립하겠습니다. 증인 저쪽 화면 봐주시겠어요? 증거 순번 104번 특검 진술조서입니다. 증인 2025년 8월 26일 검찰 출석하셔서 조사받으신 내용입니다. 당시 진술하신 대로 작성한 거 다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하셨죠? 네. 다음으로 증거 순번 288번 특검 진술조서 5153쪽입니다. (2025년 9월 11일) 특검 출석하셔서 조사받으신 내용입니다. 진술하신 대로 작성한 거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한 거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증인 출입국 본부장으로 근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근무하던 법무부는 법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면서 국민들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옹호하는 기관이죠? 네. 저그 마이크 대고 대답 네. 주시죠. 증인 피고인이 국회에 갈 때 늘 동행하셨죠? 대체적으로 많이 동행한 것 같습니다. 평소 대면 보고를 하는 경우도 많으셨나요? 아주 많지는 않고 일주일에 뭐 1회 2회 정도, 네, 그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증인 피고인과 인천공항에 방문해서 외국인의 자동 출입국 심사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도 하셨죠? 예. 피고인과 동행해서 현장에 가신 적도 있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평소 업무를 할 때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특이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글쎄 뭐 전반적으로 출입국 행정 전반에 대해서 장관이 궁금해하시거나 또 중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뭐 직접 대면 결제 필요하거나 뭐 그렇게 쭉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대면 보고 하시는 경우에 장관실에서 하셨나요? 예. 피고인의 장관실과 대회의실, 소회의실에는 TV 모니터가 설치돼 있나요? 장관실에는 TV 모니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회의실에 있는지는 평소에 있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없습니다. 장관실에 있는 모니터 이동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벽에 걸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평소 장관실에 가셨을 때 보셨던 TV에서 주로 어떤 방송이 나오던가요? 뉴스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주례 간부 회의 외에 증인이 피고인과 함께 참석하는 회의가 있었나요? 그건 없었습니다. 주례 간부 회의만 출입국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출입국 분야만? 예, 증인께서 몇 번 큰 참석하셨고. 현안이 있었을 때 바로 뭐 불법 체류 문제라든지 해서 다른 간부들하고 이렇게 출입국 본부만 이렇게 회의를 주재하신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두 번 외에는 전부 주례 간부 회의만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주례 간부 회의 외에 아까 말씀하신 회의의 경우 진행 방식이 어땠나요? 주로 회의 자료가 보통 있고 보통 장관님께서 실국 본부장 상대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 형태였습니다. 피고인이 법무부 업무 관련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거나 신경 쓰는 부분이 있었나요? 초기에는 불법 체류자를 양성화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공항에도 갔지만 뭐 인천공항 같은데 출입국 심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그런 문제, 뭐 또 불법 체류 단속 문제,
그런 데 관심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증인 출입국 본부장 언제 사직하셨어요? 제가 사직을 의사를 밝힌 것은 4월 초고 아마 수리된 게 5월 2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2024년 8월 16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으로 승진하셔서 4월 10일 사직서 쓰셨고 2025년 5월 2일 사임하신 건가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직하게 된 경위가 어떠신가요? 흔하 장관님께서 아마 헌법소원 직무정지 되셨다가 각하되셨나요? 예, 각하돼서 다시 한 4개월 만에 복귀를 하셨고 그 다음 날 제가 그간에 출입국 한 4개월 동안 있었던 그 업무 현황에 대해서 뭐 보고를 하라고 해서 들어갔었습니다. 몇 가지 뭐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 보고를 했고 그 윤석열 전 피고인에 대한 출국 금지 관련해서 왜 그게 12월 달이죠. 국회에서 있었던데 왜 보고가 없었냐. 그리고 왜 그것을 국회에서 공개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질책이 계셨고 뭐 질책을 하실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그 와중에서 야당과 결탁을 했느냐. 그런 말씀까지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사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증인 출입국 본부장으로 근무하시는 동안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나요? 개인적인 업무 외에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업무 외에 뭐 통화를 하거나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만 연락하셨어요? 예. 연락 주고받으실 때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주로 전화로 합니다. 텔레그램 쓸 때도 있었나요? 텔레그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하고요. 카카오톡은 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었죠. 많지는 않았고 계엄 전 통틀어서 한 저녁에 근무 시간 끝나고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로 연락한 거예요? 그냥 업무적으로 아마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거를 아마 이제 저녁이라도 확인차 전화하신 것 같은데 지금 뭐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피고인이 평소 증인에게 법무부 차관 등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연락하기도 했었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번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차관을 통해서. 예. 증인 근무하시는 동안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피고인과 갈등이나 다툼이 있었던 적 있나요? 굉장히 추상적인 질의 같으신데 업무를 하다 보면 뭐 조금 이렇게 잘 맞는 경우도 있지만 좀 그러지 못한 사항들은 뭐 흔히 있는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뭐 제 밑에 있는 부하들하고도 또뭐 의례적으로 또 그 정도는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정도고 특별히 사이가 나쁘지는 않으셨죠? 글쎄 뭐 조직 생활하면서 장관님과 뭐 사이가 좋다 나쁘다 그런 거를 그게 뭐 염두에 두고 생활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이 출입국 본부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담당했던 업무 및 출국 금지 업무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가요? 뭐 글로벌 경제가 많이 발전을 하고 또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국가 간 인적 자원 이동들이 지금 많이 활발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입국을 하고 있고 그걸 모두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국익에 도움되는 외국인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걸러낼 것은 또 걸러내는 업무, 그걸 비자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의 인원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저희가 또 검증을 해야 되고 계획을 짜야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 얼마만큼 인원이 들어오는지 그런 이민 정책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기간 연장이나 또 자격 변경, 체류지 변경 등을 통해서 저희가 체류 관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느 정도 또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업무들 거기에 하고 또 그 사람들 중에서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영주권이나 국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것을 또 부여함으로써 법적 지위 안정을 도모하는 일들 그리고 그중에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국적 인정 종교 사회적 신분 등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진정한 난민은 받아들이고 그 가짜 난민들 같은 허위의 난민들은 그걸 속아내는 업무들, 그리고 250만 동포들이 또 국내에 귀환하고자 하면 그 사람들한테 안정적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일들, 그 외에도 또 260만 체류 외국인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체류 환경들, 그 이민 통합 업무를 통해서 그것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대한민국의 컨트롤 부처로서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외에도 또 그 외국으로 돌려보내야 될 사람들, 범법을 저지른 외국인들은 저희가 그 강제 퇴거라든지 이런 심판을 해서 외국인 보호소나 이런 데 출국할 때까지 수용을 해서 인권적 대우도 해주면서 돌려보내는 일들, 그리고 또 공항만 심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출입국할 때 여러 가지 걸림돌은 없는지, 규제사항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들 중에 범법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내보내지 못한 사람들은 출국 금지를 할 것이고, 외국인들이 국내에 있다가 만약에 범법을 했다, 그것은 출국 정지를 할 것입니다. 그런 조치들. 그 외에도 또 제가 대테러 청와대 대테러 실무위원으로서 대테러 업무까지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뭐 이러한 외국인과 그와 관련된 국민 출입국 작용, 국경 관리, 이민 통합 업무, 국적 난민, 영주권 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입니다. 증인께서는 출입국 본부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총괄적으로 계획과 수립을 하고 실행을 하고 또 환류를 해서 피드백을 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그런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증인께서 중요사항 피고인에게 보고하실 때는 직접 하셨나요? 차관 통해서 하셨나요? 그것은 제가 직접 할 때도 있고 과장이나 단장들이 할 때도 있고, 그때 뭐 사안에 따라서 중요성에 따라서 그때 다릅니다. 3-3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75번 법무부 홈페이지 조직도 출력물 제시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출입국 정책단, 국적통합정책단으로 나뉘어지고, 국적통합정책단의 하부 부서로 출입국 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이 있고, 출입국 정책단의 하부과로 출입국 기획과, 출입국 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 외국인 정보 빅데이터 팀이 있죠. 네. 증거기록 순번 229번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직원 현황 제시하겠습니다. 출입국 심사과의 조직과 구성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크게 사무관이 3명인데 첫 번째가 출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전국에 있는 공항만 출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 심사팀이 있고, 그 외에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라든지 항만 쪽에 선박 심사하는 팀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 출입국 규제를 총괄하는데 거기서 뭐 출국 규제, 입국 금지, 출국 정지, 대테러 아마 그렇게 나눠서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국 규제팀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나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출국 금지, 외국인의 출국 정지, 그 외에 대테러 업무, 그리고 우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뭐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